오늘 문학카페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라산의 경이로움을 담아내는 분입니다. 최기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문학카페 촬영에서 경기도 양평에서 이렇게 바다 건너서 제주도까지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좀 아침부터 분주하셨겠습니다. 네, 뭐 즐겁게 왔습니다. 뭐 제가 그 주테마로 그렸던 제주의 자연, 한라산, 그리고 내가 이제 자라고 생활했던 이 공간에서 이제 제 얘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가 원래 감귤 창고였는데 감귤이 가득하다가 이제는 그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이 감귤 창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고 식구들이 같이 귤 이제 수확을 하면서 같이 일도 하고 이런 그런 사연이 담겨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2년 전에 이제 갤러리로 이제 변화를 주면서 해녀의 아들, 뭐 이제 그다음에 과수원집 아들이 화가가 돼서 성장을 해서 화가가 돼서 그림을 이 공간에 걸므로써 아버님의 부모님의 그 시간과 저의 시간이 연결고리를 갖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돼서 상당히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꿈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예, 뭐 이것도 하고 싶다가 저것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이 삼달에서 나고 자라면서 워낙 시골이니까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미술학원도 없고 미술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 화가가 되는 것이 어떤 게 화가가 되는 건지도 몰랐는데, 어릴 때 뭐 친구들 동생들이 놀 때 저는 스케치북을 들고 뒷동산에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미술부에 들어가면서 그림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림에 그냥 빠져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림만 그리는 어떤 삶이 계속 연장이 그게 계속 지속되었고,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면 뭐 그림 그렸던 모습을 떠올리죠, 저를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약간 반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는데, 어릴 때 그 이렇게 그 점을 보러 가면 그 큰아들은 붓으로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큰 뭐 반대 없이 시작은 했어요. 천상화가셨군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작가 활동, 작품 활동 하셨잖아요. 네. 젊은 시절에는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미술을 예,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제 젊을 때는 활동이 어떻다라고 하는 삶을 잘 몰라요. 선배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이제 하고 있는 좋은 작품을 이제 그 꿈꾸면서, 좋은 활동을 꿈꾸면서 이제 열심히 그냥 미친 듯이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만큼 건너왔는데, 계단을 이만큼 건너왔는데, 그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다다르면 정말 해피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가벼운 생각으로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림으로 사회에 전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그림으로 도달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려움을 극복할 때 또 극복하는 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두려운 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려운 거는 그 예술의 신이 있다면 나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기를, 그게 제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감성, 열정의 불꽃이 사그라져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정말 감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그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가슴에 계속 끝까지 타올랐으면 하는 게 제 이제 생각이죠. 예술의 신이 있다면. 그럼요. 예술의 네. 신이 있겠죠. 저도 사실 참 좋아하는 명언 중에 신이시여 제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이 갈망하게 하소서라는 명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라도 공통점을 좀 찾아봤어. 참 인터뷰를 앞두고 이게 작가님의 작품들을 살펴봤는데 한 작품이 참 생명력이 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해녀분, 어머니를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좀 강한 생명력 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림에서는요. 해녀는 제 마음속에 어머님을 그리듯이 아주 밑바닥부터 느낌이 올라오는 소재예요. 그 어머님은 이제 제주의 해녀시고 해녀신데도 이제 자랑스러운 상군 해녀십니다.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해녀의 삶에서 자라면서 이제 그 제가 갓난 아기 때 흑산도까지 이제 물질하러 가셔서 그 이제 그 해녀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연세가 드셨지만 지금도 한겨울에 한여름에 바다에 가셔서 그 물질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물감이 좀 격동적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바다에서 해녀의 숨소리,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상황을 이제 느끼고 나면 터치가 저절로 막 그렇게 춤을 춰요. 감동이 대단합니다. 바다와의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숨빗소리, 멀리까지 퍼지는 숨빗소리, 현무암과 해녀와 바람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 감성이어서 해녀를 그릴 때 곱게 그린다, 뭐 어떤 무엇을 해녀를 재현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숨결을 표현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해녀 시리즈는 제가 심도 있게 한번 그 이제 그리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한라산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한라산에 매료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한라산은 사실 백록담을 중심으로 뭐 360여 개의 오름을 이제 자식까지 품고서 이제 사방 제주도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덩어리가 한라산이잖아요. 그 속에 뭐 신화적인 요소, 그다음에 마을로 내려오면은 뭐 삶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개개인의 또 사연이 다 들어 있고, 어디에서 보든지 오름과 한라산은 바라보는 건데, 늘상 보는 자연이지만 물땅도 그려왔던 자연이었는데 90년 2월에 그 서쪽에 폭우를 그리고 오다가 그 천하오름 근처에서 그 꽃샘추위가 와서 산에 눈이 설산이 돼 있고 그 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기였는데
그 붉은 노을이 들면서 한라산이 정말 핑크빛, 그러니까 붉은 게 아니라 아주 고혹적인 핑크빛으로 물든 한라산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장면은 너무나 경이로워요. 어떤 풍경의 아름다움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이 아니라 풍경 속에서 하나의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300호 그 한라산을 그렸어요. 현재 그 수원지방법원 그 로비에 걸려 있는데 그 작품이. 그 장면을 보고 난 뒤로는 한낮에 그 보여지는 풍경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낮에 그리는 풍경은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의미가 강하니까. 한라산을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그려지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그 96년 2월 한라산을 보면서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내에서 야외 사생을 위주로 하던 작가가 실내에서 그 생각하는 그림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 2002년도에 한라산으로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 그 양화부문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한라산 그때 수상했던 작품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릴 수 있는 큰 에너지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갤러리 안에도 그렇게 뭐 핑크빛 제주 한라산이 담겨 있는 그림이 있나요? 네네. 지금 뒤에 정면으로 보이는 그 저 작품이 그 시기 조금 후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저 작품인데, 정실 중턱에 가면 보리밭이 있고 산이 보이고 정실의 아침이 한라산의 기운이 그 구름이 운무가 끼고 그런 아주 매력적인 장면인데, 저 장소도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현재는 저 모습이 이제 없어졌어요. 매일 아침 저 그림을 보고 출근하면 하루가 힘찰 것 같습니다. 한라산의 전기를 받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한라산 풍경 자체가 그러한 에너지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예, 이쪽 그림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보면은 약간 사진 찍을 때 심도를 조절하듯이 의도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런 그림들은? 2003년도에 그 헬기를 타고 일출봉, 곶자왈, 백록담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 저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어서 그리고 싶은데 너무 멋있어서 그릴 수가 없었어요. 2, 3년 전에 이제 이런 그 마음으로 다가서는 푸른색 시리즈의 그림들이 좀 더 많이 풀리면서 그 하늘에서 바라본 한라산, 백록담을 좀 더 마음으로 풀어서 그 심상적으로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빛을 강조한 그림이었다면 현재는 그 실루엣으로 푸르고 신비적인 회상적 이미지로 외곽선이 좀 흐리지만 좀 더 이제 감상자가 상상으로 다가설 수 있으면서 감상자가 그림으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좀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 뭐 대형 작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작업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 대형 작업을 제가 캔버스 사이즈로는 한 5m 1000호 작업을 제가 한 99년도부터 뭐 가끔 그려봤었어요. 그 한라산을 그리더라도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림 크기에 따라서 이 그리는 에너지도 다르고 그림이 완성됐을 때 느껴지는 그 감동의 울림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한라산을 웅장하고 힘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가장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 에너지로 이제 선택된 게 5m 대작입니다. 5m 대작을 그리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그거는 사실 그림 그리는 기간은 한 몇 달 걸려요. 근데 이제 96년도부터 한라산에 이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됐다면
그때부터 지금 2019년까지 그렸던 모든 과정이 직결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한 점의 기간은 몇 달이지만 그 한 점이 나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응축돼서 이제 그 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걸 드러내는 그림이죠. 역작이라고 볼 수 있죠. 곧 있을 전시회에도 그런 역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곧 있을 전시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그 주제가 한라산과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예,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제 백두산을 한번 간 적이 있고요. 작년 8월에 이제 백두산을 탐방하면서 이제 그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한라산과 백두산 전시로 해서 그 1000호짜리 작품 2점, 뭐 100호짜리 작품 한 10점, 뭐 50호 한 20점 이래서 한 대작 위주로 그 작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과 백두산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제주의 그 많은 분들에게 그림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예,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께 한라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인생의 팔자 같아요. 팔자. 예, 뭐 살다 보면 계획대로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계획이 아니듯이 96년도에 한라산을 만나서 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양평에 이사를 간 지 10년인데 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한라산을 그리지 않을 게 거의 당연하잖아요. 근데 계속 한라산을 그리게 되는데 한라산과 저의 인연, 그 한라산의 의미는 뭐 그냥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저는 사실 없어요. 그냥 다가오고 떠오르기 때문에 계속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벗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백두산까지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